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고 하자 집을 팔고 여기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죠. 그런 생각에 샀습니다. 그러나 정 씨 같은 매수자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자료를 보면 매매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은 거래가 적어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과연 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조모 씨. 조 씨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한 150 또는 지금 전세보다 한 10% 이상이니까 2억 6천 정도의 전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찾아서 발품을 팔았지만 매물로 나온 건 조건이 좋지 않은 집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포장 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이만한 그 전세금 내가 줘서는 안 되는 집인데 왜 당연히 이런 집도 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화가 났었죠. 여윳돈이 있어 집을 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내는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 사지 않겠다. 저는 거품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장 21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별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씨처럼 응답한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올해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이, 세입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전셋값에 대해선 집주인은 57.4%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69.3%나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비용이나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씀씀이를 줄였다고 하는 응답이 63.4%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조금 적게 사고 좀 덜 쓰고 해서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 요새 많이 힘드니까 좀 집안에서도 많이 줄이는 편이죠.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대출이 단지 세입자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게가 벌어들이는 실제적인 소득에서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위축된 내수가 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10% 뛰면 민간 소비가 단기적으로 3.7%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에 연동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소득 등 다른 변수를 빼면 전세값이 10% 오르면 보험료도 10% 가까이 오르는데 적용 대상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주로 싼 이자로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석 달 만에 17조 원 가까이 늘려 역대 최대치인 980조 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기반한 전세자금 대출 또는 그 월세 관련 대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정부 뜻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질 않아요. 주택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분간 상승세는 좀 중단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전세가 팍 올라가요.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